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보다 조밀한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도화된 정보통신 사회의 주요한 자원인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은 개개인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주지만 적절한 이용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등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 과태료의 부과 외에 해당 조직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신뢰 저하에 따른 이용자 이탈이라는 손실이 발생해 회사의 존폐가 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호 조치 구현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의 명확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제 전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으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적정한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정보의 정의를 4가지 구성 요소, 살아있는 개인,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식별 가능성, 정보의 임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및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및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나 특정 행사의 좌석 배치표에 따른 좌석 번호 등과 같이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히 휴대폰 뒷자리 번호만 존재할 경우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단체 사진 속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 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해당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변호사 평균 연봉, B 회사 직원 평균 휴가일, A 종합병원 소속 의사 평균 진료 시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두 명만이 통계값으로 변환된 경우라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에서는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내용에도 그 한계가 없으며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의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모두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식별이란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사전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영상정보 등으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몰라도 2종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구인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쉽게 결합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에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입수 가능성은 2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합리적 결합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합 가능성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 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고가의 비용이나 막대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를 보면 태아 초음파 동영상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임산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일반 정보만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정신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범주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ICT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을 통한 인터넷 회원 가입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져 정신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국가 발전과 기업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는 안심하고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에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8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하여 제8개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정책 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줍니다. 지금 원칙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ECD의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보 정확성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 달성 또는 수집 목적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용 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위조 변조,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으로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으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법 적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민간 분야에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 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예시입니다.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해당 예시는 가명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비교 예시입니다. 익명정보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시 사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 정도,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집 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정보 주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 제식별 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 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